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파인만의 물리학이 특별전의 전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파인만의 물리학이 타이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이는 칠판의 내용은 파이 마이너스 입자와 파이 플러스 입자,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입자와 파이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광자 하나를 교환하면서 산란되는 확률을 계산한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부터 파인만의 물리학이 전시 배경과 그리고 전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은 파인만이 탄생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 1965년에 양자전기역학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쉽고 독창적인 물리학 강의가 전 세계 물리학도들에게 전설로 남을 만큼 그의 강의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 중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모티브로 해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차드 파인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움직이는 원자, 그리고 세포에서 원자까지, 그리고 세상 속 원자들,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주제 순으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의 생애에 대해서 크게 4개 파트로 나누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18년부터 1935년이 아동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욕 퀸즈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학자로서 아버지에게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물려받았고 어머니에게서는 유머를 배웠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은 파인만과 그의 여동생 조안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파인만이 18세가 되는 1936년부터 27세가 되는 1945년까지가 대학원 시절인데요. MIT 수학과에 입학을 한 후 물리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전과를 해서 MIT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그 맨하탄 프로젝트 연구원 시절 사진인데 아주 젊죠. 1945년부터 65년이 파인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이때 27세입니다. 27세 코넬 대학교 조교수로 부임을 해서 양자전기역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칼텍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고 1961년부터 63년까지 칼텍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물리학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강의가 세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는 QED를 완성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요. 밑에 사진은 파인만이 봉고 연주에도 아주 능했는데요. 그때 봉고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파인만의 마지막 말기는 1978년 파인만이 60세가 되는 해 이제 암이 발병을 했고요. 그리고 1986년에 챌린저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자마자 폭파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밑에 사진은 그 당시 사고 원인이 되었던 오링의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시점이고요. 1988년에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대한 과학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영상으로 보는 파인만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모습은 파인만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리학 강의를 했던 모습인데, 잠시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웃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인만의 강의가 딱딱한 물리학이지만 학생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영상 외에도 챌린저 폭파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로 참여하면서 오링이 원인이 돼서 챌린저가 폭파된 그 당시 기자회견 영상도 이 영상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링을 이제 보여주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저 오링이 탄성을 잃게 되면서 그 역할을 못했다는 그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시품은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파인만 하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칠판의 이제 내용 중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론 물리학에서 소립자의 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이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인데, 파인만이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저런 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나온 이후부터 이론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리 이 전시에서 하고자 하는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패널 내용처럼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파인만이 만일 기존의 모든 과학 지식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후대에 남겨줄 과학 지식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한다면 가장 많은 정보가 담긴 문장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일까라고 자문을 하면서 저라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남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문장에서 약간의 상상력과 그리고 생각을 좀 더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아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남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전시 주제존으로 움직이는 원자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주제존에서는 모든 것을 원자적 관점에서 원자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원자들, 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부피와 압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어떤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어떤 수식 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기체 분자는 얼마나 빠를까라는 전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러한 작은 상자 안에 기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체의 운동으로 어떤 기체의 속도가 나올 것이고, 그 기체 분자가 가진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수학적인 수식을 통해서 볼 때 기체 분자의 속도는 그 기체 분자의 분자량과 그리고 그 기체 분자가 있는 온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의 경우는 초속 483m, 그리고 질소 분자는 초속 517m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초속 1900m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구상에 산소와 질소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체 분자의 속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지구에 붙어 있는데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기체 분자도 마찬가지로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지구를 탈수를 할 수 있는 속도, 즉 초속 11,200m의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물질은 탈출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 분자의 경우는 그것의 약 10% 이상이 되면 탈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소와 헬륨이 11,200m의 10%인 1,120m 이상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구상에 수소와 헬륨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한 영상이고요. 이렇게 컵 스피커를 통해서 전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긴 영상 보기라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2배, 3배 긴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전시는 온도란 무엇인가입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도라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화학에서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관람객들이 체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앞에 서서 카메라를 봐달라고 합니다. 5초 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 사진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미션이 헬륨의 끓는 점 마이너스 268도씨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초입니다. 그래서 30초 안에 열심히 눌러서, 지금 관람객이 이렇게 누르는 행동은 저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열을 가해주는 행동과 일치하다는 게 이제 화면에 나오고요. 그래서 열심히 눌러서 저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옆에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학에서 온도를 정의할 때 켈빈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켈빈도 나오고 섭씨 온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서로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는 온도란 무엇인가라는 게임을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정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서, 온도라는 것이 이런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같은 온도 다른 느낌이라는 전시품인데요. 지금 이것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꾹 누르면 이게 쏘아지는 곳에 온도가 표기가 됩니다. 26.7도, 8도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알루미늄이고요. 나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무가 온도가 더 낮습니다. 25.7입니다. 실제로 제가 손을 대보고 어느 것이 온도가 더 높은지 느껴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을 댔습니다. 좀 약간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무를 댔습니다. 알루미늄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측정한 거에 따르면 나무가 알루미늄보다 온도가 더 낮았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은 나무가 더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온도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온도와 피부에서 느낀 온도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은 여기 QR코드를 찍어 보면 그 온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전시물은 소금이 물을 만나면이라는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 전기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는 극성을 띤 물 분자의 산소, 이게 마이너스 극성을 띤 산소가 소금의 나트륨 이온에
붙어서 나트륨 이온을 떼냅니다. 그리고 극성을 띤 그 물 분자의 수소, 플러스 극성을 띤 수소가 나트륨 염화 이온에 이제 옆에 붙어서 이렇게 떼냅니다. 전기적 그런 이제 이온화된 그런 전기적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을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시품은 물과 얼음, 수증기를 똑같은 크기의 공간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전시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수증기, 물, 얼음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2억 배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수증기입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높이 50cm 공간 안에 물 분자 하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 안에 저희가 물 분자가 몇 개가 들어갈지는 간단한 비례식과 물리학적 어떤 지식만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는 0.2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5분의 1 잘라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넣어 놨습니다. 물의 경우, 액체인 물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 약 550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액체인 경우에는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요. 고체인 물, 즉 얼음이죠. 고체인 물인 얼음은 계산을 하면 500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시면 이 구조가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빈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과 액체인 물과 고체인 얼음 사이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물 분자가 들어가는 개수가 물이 훨씬 더 많고 밀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리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가 다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실제로 고체가 되면 그 육각형 모양의 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부피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어떤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액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고 그리고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전시물은 증발하는 물에 대한 전시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좀 봐주시면 일반적으로 물이 있고 물 위에 어떤 공기층이 있는데 물에 있는 그 물 분자들은 평상시에는 수증기 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또 수증기에 있는 물 분자가 액체인 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동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바깥쪽에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비율이 비슷하면 이제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증발하는 게 이제 많게 되면 비율이 이제 차이가 나면 증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은 물 위에 있는 공기층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액체인 물로 들어오는 물 분자가 적기 때문에 나가는 것보다 이제 적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물은 물이 증발할 때 우리의 이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는데 그 열을 빼앗아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외선 카메라로 제가 여기 손을 넣게 되면 손의 모습을 이제 찍게 되고요. 손을 넣은 후에 물이 뿌려지고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증발하게 되는데 증발하면서 제 손등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넣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뿌려졌습니다. 제 손등이 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바람이 계속 불고 있고요. 네, 지금 저 네 번째 손가락 쪽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손등의 온도가 내려가서 약간 녹색, 연두색, 녹색 쪽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에 의해서 제 손등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감으로써 손등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열을 가하지 않고 물을 끓이기라는 이제 전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은 100도라고 할 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1기압일 때 이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압을 낮춘다면 물에 끓는 온도가 내려가겠죠. 우리가 높은 산에는 기압이 낮고, 그래서 물이 100도가 아닌 80도라든지 90도에서 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 물이 있고요. 현재 물의 온도는 24도 정도 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진공 챔버라는 것인데, 제가 버튼을 누르면 이 진공 챔버에 있는 공기가 빠지면서 이 물 주위의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물 주위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압이 거의 0기압 근처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지금 물이 끓고 있죠. 100도가 아닌데도 물이 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끓는 모습을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 속에도 어떤 기체가 녹아 있고, 그런 기체들이 압력이 더 낮은 곳을 찾아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기포로 보이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잠수하시는 분들이 기압이 높은 어떤 바다 깊은 곳에 있다가 나올 때 그 자기 혈액에 녹아 있던 기체들이 이제 기압이 낮은 곳에 오게 되면은 기체들이 빠져나오면서 잠수병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과 거의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기압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제 물은 끓지만 그것으로 이제 라면을 끓일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원작 코너에서 이제 마지막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전시물은 브라운 운동에 대한 전시물입니다. 지금 브라운 운동이라는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을 처음 관찰해서 보고했던 로버트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고요. 이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입자를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이리저리 그 입자들이 점프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왜 그런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 브라운 운동을 통계 물리학적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왜 그런지 밝혀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실제 이 현미경으로 우유 입자의 브라운 운동을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테이블을 살짝 진동을 줘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이 조금 움직일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날 때마다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실제 여기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슬라이드 글라스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유 입자는 굉장히 확대량이 크고요. 이 주위에 이제 물 분자들이 있는데, 물 분자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유 입자가 움직이는 이유는 물 분자들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우유 입자들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관찰하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원자에 대해서 그 체험 전시물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파인만의 6가지 물리학이라는 책에 움직이는 원자라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만들었던 전시물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전시물은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생물도 원자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포에서 원자까지라는 주제로 전시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 먼저 첫 번째로 생명의 정보 DNA라는 내용의 전시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DNA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많이 자세히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DNA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특히 원자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색, 흰색,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파란색으로 5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세포핵 안에 이제 DNA가 있고 그 DNA가 세포핵에서 RNA로 이제 바뀌어서 밖으로 나와서 단백질로 리보솜을 거쳐서 이제 단백질이 되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기본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백질도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보는 것이 70S 리보솜의 어떤 단백질 구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이제 베타 플레이트나 알파 힐릭스 형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것도 결국은 다 5가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이라는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시조는 이제 영상존인데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은 이제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생명체, 특히 이제 세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옆에 QR코드를 찍으시면 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포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은 다 고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아닌 것 중에 고분자가 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분자나 고분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의 분자 구조 그리고 또 고분자 구조를 하고 있는지 관람객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이제 컵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두게 되면 이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모양이 나오고 자세히 들어가서 페트병을 구성하는 폴리에스터의 그 분자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죠. 나무에서 쭉 줌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무를 구성하는 셀룰로스의 어떤 분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더 있고요. 방탄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의복도 다양하게 있지만 방탄복의 경우는 네,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케블라라는 고분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방금 이제 분자, 고분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분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관람객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재료 다른 성질이라는 주제의 전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4개의 어떤 분자 구조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 똑같은 검은색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00g당 62억 원을 하고요. 네, 하나는 100g당 120원을 합니다. 하나는 100g당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르고요. 특징이나 용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가까이 가서 보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가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용도가 다를까요? 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하고 탄소 중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아닌 흑연 같은 경우에는 판상 구조를 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고 하면 그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참고로 파이만과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패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충분한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말을 리차드 파인만이 1959년 12월 29일 칼텍에서 개최된 미국 물리학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강연이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어떤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파인만이 이야기한 나노 그 당시의 강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가왔고 파인만이 나노 테크놀로지의 뭐 선구자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 강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시품은 빅뱅에서 원자까지라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원자, 분자를 어떤 모형이라든지 체험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아주 재밌게 이제 꾸몄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137억 년 전 빅뱅에서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시간의 흐름, 그리고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온도 변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입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만들어져서 지금의 원자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각 시간 그리고 그 순간의 그 우주의 온도에 따라서 입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현재 이런 원자들을 만들어 왔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QR코드를 보시면 찍으시면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작아지는 형태로 전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포에서 원자까지 마지막 코너인 전시물은 쿼크로 이루어진 원자 핵에 대한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전시물을 준비했고요. 양성자, 중성자. 우리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쿼크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간단히 체험을 하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시 내용에 양성자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를 섞어서 양성자를 만들 수 있고 쿼크의 수는 3개, 그리고 전하의 합은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3가지 종류의 쿼크를 여기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에 맞도록 붙여 나갑니다. 네, 양성자는 합이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을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야 될까요? 네. 플러스 3분의 1을 해야 다 합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네, 맞았다고 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중성자도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양성자와 차이는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쿼크를 전하의 합이 0이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면 네 정확하게 전화의 합이 0이 돼서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전하의 합이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0이 되고 저희가 이제 헬륨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헬륨 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자 2개를 걸어야지 이제 헬륨이 되는 건데 지금 헬륨 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전하의 합이 0이고요. 여기는 전하의 합이 1이고요. 여기는 전하의 합이 1입니다. 여기는 전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중성자고 이게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맞았다고 멘트가 나오죠. 이렇게. 네. 헬륨을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헬륨 핵이 완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쿼크로 원자 핵까지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 그리고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에 대한 주제존이 되겠습니다. 그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원자들입니다. 먼저 우주입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우주는 수소가 71%, 헬륨이 27% 정도고요. 태양은 수소 73, 그리고 헬륨이 24%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참고할 만이 할 부분이 우주와 태양을 구성하는 원자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주는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어떤가요? 지구는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지각을 구성하는 원자들 그리고 질량으로 계산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별 생활 속 원자들입니다. 저희가 원시, 고대, 현대 생활로 나눴는데 원시 생활을 보면 자연물로만 생활하던 때라서 원자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고대 생활은 옷을 만들고 노쇠 등으로 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원자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현대 생활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자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쪽에 쓰이는 원소의 종류가 이제 많아진 거죠. 다음으로 원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자들의 가격 순위를 시험량 판매 기준으로 매겨봤을 때 로디움, 세슘, 루테늄, 스칸디움, 툴륨 이런 순으로 이제 나오고요. 우리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금, 백금, 은은 이렇게 이제 이것들에 비하면 아주 싼 것이 되겠습니다. 1kg 그램 가격 기준으로 이제 금은 5천만 원, 로디움은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과 주금은 원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 원자에 대해서 이제 리차드 파인만 그리고 이 원자의 어떤 그 어원을 처음 제안한 아토모스라고 처음 이름 붙인 그 데모크리투스 사이에 원자에 관한 대화를 저희가 가상으로 이제 꾸며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요점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 철학자, 데모크리투스 과학자 이런 분들이 생각한 그런 원자에 대한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과학에서 우리가 예전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에서 배울 점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대화체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의 방입니다. 이 질문의 방은 저희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과학 채널 과학쿠키 독자들에게 그 물리학 또는 이 전시에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과학 원리에 더 건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한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시함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패널 또는 칠판 형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리차드 파인만의 작품이 있습니다. 파인만이 앞쪽에서 보신 사진처럼 봉고에도 이제 능했지만 회화에도 굉장히 능했습니다. 실제로 파인만이 그렸던 작품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인만이 관련된 책들을 저희가 전시를 해서 관람객이 이 공간 안에서 파인만이 쓴 물리학 강의 책이라든지 파인만에 관련된 그런 서적을 볼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마지막 전시 주제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에 대한 전시고요. 지금 이쪽에는 이제 포토존 형태로 내 몸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전시 코너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트병 모양으로 사람의 몸체를 이제 그려놓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어느 비율로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질량 기준으로 봤을 때 산소가 65%, 탄소 18%, 수소 10% 순으로 질소, 칼슘, 인 그리고 기타 원소까지 합쳐서 총 34개의 원소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원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인간의 원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런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이라고 하죠. 산소와 수소가 70%인데 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약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아연, 철 이런 것들은 실험용 약품 기준으로 아연을 환산을 하면 0.12g이 5원이고요. 이걸 다 합치면 약 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그 몸의 원가는 13만 원이지만 그 부가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13만 원의 가치를 가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이제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34개나 되는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는 맹독성 원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식물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시물은 내 몸의 원자는 얼마나 자주 바뀔까라는 전시물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의 원자는 1년에 약 98%가 새로운 원자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부위들의 원자들이 며칠 기준으로 교체가 되는지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시각 피질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지만 적혈구는 120일마다 교체가 되고 그리고 내장은 16년마다 그리고 피부는 2주마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2주 전에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 원자들은 다 없어지고 다른 새로운 원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서 새로운 원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원자는 결국은 우리가 배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생물이라든지 무생물 그리고 무생물에 있던 원자들이 또 우리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제목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나와 너, 너와 나, 생물과 무생물 이런 것들이 다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원자적 관점에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특별전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